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귀국하는 6월 이후 이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회사의 대표가 7월 1일부터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나 멈춰섰던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지만 목포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수에서 한국민영방송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담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민영방송사들은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지역 여론을 충실하게 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동안의 국내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요. 당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국하는 6월 이후 이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침묵 속에 미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이 전 대표의 묵묵부답은 당내 상황에 대한 발언이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 상황에 대한 발언이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에 부담이 되거나 비판적 조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각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당을 분열시킬 소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 발언을 안 하지만 당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있지요. 국내에 머무르는 열흘 동안 이 전 대표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정치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란 대형 악재가 터진 데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이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오는 6월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활동을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논란의 중심,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하나의 계파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판론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친이낙연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6월에 귀국하더라도 곧바로 정치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첫 지방 심포지엄을 당의 핵심인 광주에서 열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나 멈춰섰던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7월부터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목포시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한철 대표가 7월 1일부터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행을 할수록 매년 적자가 쌓여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수년간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요. 버스 운송 사업을 경영하면 할수록 재정 적자 폭이 가중되어 본 사업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음을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금융권 부채 등은 개인 부동산 등을 처분해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의 교통 불편과 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문제는 목포 시내버스 사업 포기 통보에 목포시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 7월에서 8월 사이 나올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 등에 대한 용역 결과를 앞당기기로 했을 뿐입니다. 시내버스를 인수하려고 해도 감정평가와 협상, 시의회 동의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합니다.
임대를 주든 해서 돌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돌려놓고 저희 시에서 멈추지는 않게는 해놓고 일단은 협상은 계속해 나가야죠. 다만 태진 유진운수 대표는 목포시에 시내버스 정상 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만 운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일당 5억 원으로 황제노역 비판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허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광주서부경찰서는 허 전 회장의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는 혐의가 없어 불송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걸로 봐야 한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악몽은 A군이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반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며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참았던 이유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 칸에는 자기가 참고 엄마를 지키고 싶었나 봐요. 물리적 폭행도 잇따랐습니다. A군은 가해 학생이 목을 조르거나 우산이나 교과서 등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괴롭힘은 계속됐고 결국 A군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가 조사에 나서고 가해 학생이 다른 반으로 분리됐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 친구들이 A군을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했고 A군은 등교를 거부하며 10시간 넘게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약에 의존해서도 잘 안 지워지는 게 이런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옆에는 좀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다. 우리 막둥이는 일이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있고. 이거 가리고 탓하면서요. 이게 진짜. 현재 A군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오는 2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제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 치료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두 학생 모두 일상 회복을 위해 한편 취재진은 학교 측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정 학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유병길 광주교육청 감사관이 사퇴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 감사관이 지난달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한 뒤 공개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감사관은 현재 광주교사노조의 감사 청구에 따라 임용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광주 어린이 놀이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2,117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검사,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75건의 부적정 사례를 발견해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사례 75건 가운데 32건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사례였으며 43건은 기구 파손이나 주변 정리 미흡 등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광주 풍암호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서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10일부터 풍암호수 일대에서 죽은 물고기 200여 마리가 수면 위로 떠올라 수거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로변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호수에 유입돼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해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승주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와 충돌한 뒤 갓길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3시간 가까이 정전이 이어져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석동의 한 주택가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전신주 전선을 건드려 전선이 끊어지면서 인근 주택 30여 세대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장에 출동해 3시간 만에 긴급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수에서 한국민영방송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의 여론을 담으며 함께 성장해온 민영방송사들은 앞으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도 지역 여론을 충실하게 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KBC 광주방송을 포함해 서울, 부산 등 전국의 민영방송사 10곳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회를 창설한 지 올해로 20년. 그동안 민영방송사들은 지역 문화와 여론을 담아내는 창구로서 각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민영방송협회는 한국민영방송의 날을 맞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여수에서 가졌습니다. 남해안의 비경이 가득한 여수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남도의 먹과 맛, 정을 흠뻑 느끼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날씨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UBC 울산방송의 다큐멘터리 날씨의 맛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지역민들에게 발빠르게 알리고 잠재된 위험성을 경고한 KBC 광주방송의 현장 리포트 날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 대표들은 민영방송 활성화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민영방송들은 창립 초기부터 민방 특유의 과감한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방송과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한국민영방송협회는 앞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민영방송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 시대의 선도 미디어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상장법인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결산법인 37곳 중 34곳의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33조 6천여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조 5천억 원이나 증가했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25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20조 원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전체 매출액의 86%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을 제외해도 나머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 넘게 줄었으며 순이익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 광주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와 도급사가 2개월 넘게 건설 노동자 300여 명의 임금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인 쿠팡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건설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전문 건설업체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발사체 단졸 입장을 순천에 짓겠다고 한 한화의 결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과 재경 고흥군 향후회, 고흥군 의원들은 오늘 서울 한화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순천 단졸 입장 건립은 고흥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순천 건립을 강행한다면 고흥 군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5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순천에 우주발사체 단졸 입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계약안을 즉각 폐기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